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표류하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드디어 이곳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첫 발의 이후에 무려 13년 만의 결실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지치지 않고 연대의 끈을 이어오신 우리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초선 의원일 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과제로 남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랜 숙제를 마무리하게 되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적 표준입니다. 2022년 이후에 ILO와 OECD, UN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각종 권고안과 결의안들을 잇따라 채택하고 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구체적인 법체계 개발, 재정 지원과 공공조달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해 왔습니다. 기후위기와 양극화, 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국제사회가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해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 흐름을 애써 외면한 채 대한민국에서 법안을 반대해왔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특히 그 반대의 이유가 합리적 논리가 아닌 철진한 색깔 공세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법안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4년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사람은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안에는 오늘 상정된 법안보다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67명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었던 사실상의 당론 추진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였던 건지 궁금합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정당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맹목적 색안경을 벗고 사회연대 경제가 길어올린 성과를 제대로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 예산이 60% 깎였던 작년에도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은 4%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국을 휩쓸었던 2021년 한국의 전체 고용이 46만 명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사회적 기업의 기업당 고용 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보다 높은 고용 유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생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사회적 기업의 5년 생존율은 86%로 30%대에 머물고 있는 일반 기업의 3배에 달합니다. 숫자 뒤에는 더 큰 가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삶을 지탱하는 자활사업, 법도 예산도 없던 시절부터 지역사회의 건강을 돌봐왔었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폐업 위기의 사업체를 되살리는 노동자 협동조합,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수익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마을 기업들이 모두 사회연대 경제의 얼굴입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그리고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서 무너지는 삶, 해체되는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 바로 이 사회연대 경제의 힘입니다. 이 힘을 믿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고용과 돌봄, 주택과 에너지, 농어촌,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행안위와 또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본회의 처리를 하지 못하다가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혹시 이 법안에 반대 표결하실 의원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내가 할 때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더니 남이 할 때는 색깔을 덧칠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멈추어 주십시오. 시민들의 삶을 돌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연대 경제 이 길에 부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5인, 기권 11인으로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법안은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재처분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개별 법률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확성과 국민의 행정법 적용 한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제재 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주얼리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지영 의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서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다음은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다음은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다음은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적 광물자원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다음은 김원희,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개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다음은 정진욱, 고동진, 장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다음은 박성훈, 박용갑, 송재봉, 이재관, 오세희, 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끝으로 곽상원, 오세희, 김동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주얼리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총 10건입니다. 훌륭하신 여야 의원님들께서 수기하여 의결한 이 법안들을 무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요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벤처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지식재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이 깔끔하게 설명해 주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얼리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주얼지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회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중원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김은 의원, 김혜지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마약 등의 정보를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를 제한하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학교 법인 등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이미 2011년에 금지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안으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노동 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업무가 동료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병원 조직 문화를 너무나 각박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인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적정 기준 마련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간호사, 병원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호 서비스와 병원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간호법 개정안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송재봉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제도 도입,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등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조혈모 세포 이식 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장기득 이식윤리위원회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관리 감독 대상에 조혈모 세포 이식 조정기관을 추가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 조정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에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서미아 의원, 김윤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심내혈관 질환의 종류 중 심혈관 질환을 심장혈관 질환으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내혈관 질환 연구와 조사 통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심내혈관 질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 남인순 의원, 박상혁 의원, 박희승 의원, 정혜경 의원, 한정혜 의원, 한창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 투자 재산과 관련한 ESG 요소 고려 대상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시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의 내용 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법을 닥터나우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미 기업이 합법적으로 시작한 의약품 도매 사업을 사후적인 국회 입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지의 주된 이유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함께하게 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 의약품의 대체 조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약국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우려에 대응하는 국회의 입법이 더 나은 방식일 수 없는가 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첫째, 우려만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런 도매업의 비중이 미미하고 경쟁 제한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입장입니다. 제기되는 부작용들은 말 그대로 아직 우려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는 이미 이런 행위 규제 입법을 통과까지 시켰습니다. 올해 12월에 시행될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 추천 유도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로 사업 자체의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에 찬성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입법으로 사업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규제 위험이 너무 커져서 창업의 도전도 벤처 투자 유치도 어려워진다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통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도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예외 없이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이미 합법적으로 그 사업에 진출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상의 고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서 조정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제 와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다른 사업을 허용해주는 보완 조치를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나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1년여간 논란이 되는 사이 여태껏 하지 않다가 이 시점에 내용도 가능성도 불확실한 보완 조치를 말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의지 부족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또다시 사후 입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금지하는 흑역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입법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역동적인 창업국가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실제 벤처 창업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창업을 해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 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그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큰 투자를 할까요? 우리 국회가 이런 사후적 규제 입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더 엄격해지지 않으면 국민들을 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파 약을 사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엇이 더 좋은 방향일까요? 환자들은 여러 사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처방약을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방받은 약이 어느 약국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휴대폰만 가면 어느 식당에서 순대볶음 메뉴가 얼마에 파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아픈 환자들은 어려운 처방약 이름을 들고 일일이 약국에 전화를 하고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가격도 제각각이지만 비교하고 따지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째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키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전과 좀 다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의 조정안을 만드는 절제와 치열함을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으로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1인, 기권 6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간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2인, 기권 14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